네, 안녕하세요. 바이스입니다. 또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재무팀 이야기 6-5 취준 역량 관련 또 마지막 시리즈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재무팀 취준을 하면서 도움이 됐던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과 제가 입사 전에 했던 대외 활동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허공에 뜬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케이스 스터디를 하는 편이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실제로 작성도 했고 서류와 1차 필기 시험을 합격했지만 면접이 겹쳐서 가지 못했던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 있죠. CJ 대한통운 합격 자소서를 놓고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꽤 오래된 자소서라서 약간의 예전 형식일 수 있는데 그 점은 감안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약간 말 템포가 빠른데 자막을 다 넣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찍으면서 이미 느끼고 있어요. 자막을 넣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소서를 그냥 여러분한테 드릴 거예요. 영상 밑에 보시면 링크가 있을 텐데 블로그 링크를 하나 달아 놓을 거예요. 그 블로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제 네이버 블로그가 나옵니다. 그 블로그에서 제가 올려놓은 이 자소서를 다운받아서 보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소서를 쓸 때 저는 참고로 그때 대학교 4학년 2학기를 다니는 중이었고 가을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때 26살이었고요. 뭐 대충 뭐 스펙 뭐 그런 것도 조금은 이야기가 나올 테니까 이 사람은 26살에 이 정도의 어떤 스토리로 취업을 도전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려면 크게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상대방이에요. 무조건 상대방. 회사. 저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어떤 비전, 가치관, 연혁, 목표, 뭐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어떤 CEO가 또 어떤 재벌이 운영해온 회사인가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회사를 지원하려고 하는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또 이해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저 회사랑 나랑 잘 맞느냐 아니냐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자소서라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번째 항목이 바로 또 자소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 항목인 회사와 두 번째 항목인 나를 연결할 수도 있고 영원히 갈라놓을 수도 있고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징검다리, 매개체 혹은 테스트 무대인 거죠. 이 세 가지를 알아볼 건데 이 세 가지 알아보기 전에 앞서서 제일 먼저 조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 자기소개서라는 것의 기본 양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기소개서라는 건 어떤 분들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다, 뭐 내 방식대로 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자기소개서라는 건 절대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회사가 쓰라는 대로 쓰는 게 자기소개서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방식이라는 게 어떤 서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서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소개서가 일종의 스피치라고 예를 들면 이 말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반말, 존댓말, 그리고 뭐 어떤 말의 구성, 순서, 어조, 톤, 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죠 주로. 근데 그런 걸 다 일일이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구성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약간 구시대적인 방법일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취업을 하던 시기에 했던 방법이고, 물론 근데 저는 회사에 입사한 이후에 제가 누군가의 자기소개서를 검토할 일이 회사 안에서든 아니면 뭐 친구나 뭐 후배들 거를 봐줄 일이 있든 그런 상황에서 항상 이런 방식을 채용해서 이런 방식을 적용해서 그 자기소개서를 검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방식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음,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포멀한 어떤 느낌을 줄 수밖에 없어요. 뭐 간혹 굉장히 도발적인 자소서로 합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1000명 중에 1명, 10,000명 중에 1명은 어디서나 있습니다. 그분들은 굉장히 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셔야 되고요. 회사는 기본적으로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은 지나친 개성이나 이기주의를 혹은 개인주의를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직 전체의 어떤 구성에 어떤 와해를 일으키는, 그리고 자꾸 조직의 어떤 공통된 방향성을 해치는 그런 이념들은 회사가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저도 그렇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회사와
와 대척점을 지는 식의 자기소개서는 쓰지 않으시는 게 일단은 기본적인 생각이겠죠. 그거는 방법론도 아닙니다. 이건 기본적인 어떤 상식이죠. 음. 자 이제 그러면 회사랑 나랑을 연결해줄 자기소개서의 어떤 기본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음, 회사랑 나랑 자기소개서 회사랑 나랑 연결해주는 이 자기소개서를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오늘도 하면 안 되니까요. 기본적으로 항상 케이스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가 한창 자기소개서 쓸 때 유행했던 문제가 이런 게 있어요. 당신이 인생에서 겪은 가장 큰 위기가 뭔지 쓰고 그 위기에 당신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쓰시오. 이런 게 있었어요. 적게는 이제 10수개, 많게는 이제 수십 개의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거의 대부분 자소서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이 대응 방법론에 있어서 그냥 편하게 쓰지 말고 네가 지원한 업무 분야의 그 역량과 관련돼서 연관지어서 써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거는 이 정도 되면 자소서를 요구하는 거예요. 왜냐면 뭐 대학생이 뭐 업무 역량과 연관지어서 쓸 게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냥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뭐 대학생이 뭘 어떻게 노력한다고 해도 뭐 그렇게 크게 뭐 의미 있는 행동들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랬다고 우겨보는 거죠. 예, 저는 좋은 말로 주장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기는 겁니다. 음, 어쨌든 이 자기소개서 이런 유형의 자기소개서를 쓸 때 제일 중요하게 여겨졌던 어떤 방법론은 바로 스타라는 기법이었습니다. 스타가 뭐냐면 situation, task, action, result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 건데요. 일단 situation 어떤 상황이 부여돼요. 뭐 어떤 뭐 갈등에 이런 갈등의 상황이 생겼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에서 혹은 너한테 그런 어떤 갈등 같은 상황 없었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게 situation. 그다음에 task 그걸로 인해서 뭔가 뭘 해야 돼요. 뭐이 갈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뭐 노력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어떤 협상을 하든지 해야 돼요. 이게 태스크죠. 액션은 그 태스크를 어떤 방식으로 수행했고 어떤 방식의 의사결정 체계를 통해서 내가 생각을 정립하고 방법을 결정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절트, 맨 마지막 리절트는 그래서 뭘 깨달았어? 그래서 네가 얻은 게 뭐야? 잃은 게 뭐야? 그 사건과 상황에서 그 결론이 뭐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네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조건 리절트입니다. 500자 기준으로 보면 시츄에이션이 한 150자 일단 상황 설명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태스크, 액션 한 100자 정도 쓰시고요. 리절트가 나머지 다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150자, 100자, 100자, 150자 이렇게 돼버리면 뭐 그렇게 큰 포션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리절트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야기고요. 리절트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실 이 사건의 결과로 내가 얻은 거, 깨달은 거, 배운 거, 습득한 거, 가지게 되는 거, 배양한 것, 증진시킨 것, 학습한 것, 진보한 것, 혁신한 것, 변화된 것 등 어떤 가치관을 쓰는 칸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합니다. 즉, 이 회사가 이 리절트에 써 있는 어떤 문장들을 보고 이 지원자가 우리 회사의 가치관이랑 맞는 애네, 안 맞는 애네 이걸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회사의 가치관과 유사한 쪽으로 가치관을 기재한다든지 아니면 회사의 가치관을 점점 더뭐 심화시키고 융합시킬 수 있는 그런 가치관들을 기재하는 거죠. 그래놓고 이 회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는 회사로 알고 있다. 근데 나의 이런 부분이 회사랑 접목되면 훨씬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고 나도 배울 수 있고 회사도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아름다운 마무리죠. 뭐 그런 식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리절트가 되게 중요합니다. 굳이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을 고르자면 액션입니다. 액션도 리절트랑 비슷하게 가치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태스크는 그냥 팩트예요. 어떤 일을 해야 한다. 어떤 일을 수행해야 한다라는 어떤 상황 설명, 시츄에이션의 어떤 연장판이죠. 근데 액션부터는 이 시츄에이션을 어떻게 판단하고 이 태스크를 어떤 방식으로 수행했는지에 대한 나의 어떤 상황 판단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 판단이라는 건 가치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액션도 비슷한 맥락에서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무조건 리절트예요.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자소서 문항은 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회사 다니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했어. 혹은 어떤 상황이 발생했어. 그 상황에 너한테 어떤 미션이 주어질 것 같아? 생각해봐. 어떤 태스크가 주어질 것 같아? 네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넌 그 태스크에 대해서 그
그 일에 대해서, 그 시츄에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할 거야?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뭐야? 그렇게 행동하고 나서 네가 배운 건 뭐야? 그럼 이 결과를 봤을 때 네가 생각하기에 너랑 나랑 잘 맞는 것 같아? 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이게 자기소개서의 기본적인 본질입니다. 이게 다예요. 이제 이 과정이 예, 어떻게 어떤 구성 요소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재료들을 모을 건데요. 이 재료들을 모으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회사를 알아야 하고 나를 알아야 한다고 했던 겁니다. 결국 본질은 하나예요. 너랑 나랑 잘 맞는 사이야 라고 지원자는 주장하고 회사는 검증하는 그런 무대인 겁니다. 자기소개서는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제 그 재료를 모으기 위해서 이제 회사도 알아보고 나도 알아볼 건데요. 이제 먼저 회사를 좀 알아볼게요. 회사를 알아보는 건 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알아봐야 돼요. 하나는 회사 전체의 비전과 목표, 즉 이게 뭐 대형 대기업이라면 그룹사의 비전, 그룹사의 역사, 목표, 가치관, 뭐 창업주의 어떤 이념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어떤 큰 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부서 혹은 업무, 직무에 필요한 되게 핵심적인 역량, 핵심 역량이겠죠. 이게 또 하나의 중요한 회사에 대한 측면이 될 거예요. 이게 직무 역량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자기소개서에 꼭 하나는 들어가야 돼요. 이 자기소개서 항목이 여러 개면 적어도 한 곳, 두 곳 정도 넣을 수 있어도 좋고요. 이건 꼭 어필해야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이제 영역에서 정량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직무가 아닌 어떤 가치관이나 성향이나 성격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넣어서 자기소개서를 완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재무팀의 경우 특히 그래요. 무조건 재무 회계에 관련된 지식이나 업무 경험, 실무 경험, 실무 역량, 뭐 경험 이런 것들은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거 패스할 수가 없어요. 그냥 못 통과 못 한다고 보시면 돼요. 저한테 어떤 분이 쪽지를 보내셨는데 자긴 비전공자고 이제 4학년이 되어서야 어떤 회계에 대해서 어떻게 또 재무에 대해서 비전이 생겼다.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이거랑 고민 중인데 하나는 뭐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막 따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실무 경험을 위해서 뭐 알바나 뭐 어떤 작은 일부터 어떤 실질적인 어떤 경험을 쌓는 게 맞는 건지 물어보시길래 저는 무조건 자격증 따라 그랬습니다. 자격증 따는 것보다 더 빠르게 비전공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랑 같은 맥락에서 그건 사실 이 부분이랑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직무 관련 역량을 어필하라. 이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재무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재무 회계에 관련된 지식이나 업무 역량 이런 것도 굉장히 이런 게 제일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쉽게 말하면 눈치죠. 눈치를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이 재무팀이라는 부서 자체가 굉장히 어떤 첨예한 갈등과 어떤 잦은 요청과 거절, 뭐 감독과 뭐 피감, 접대, 감사, 분쟁, 갈등 이런 거에 어떤 소용돌이 의사결정의 소용돌이 안에 있는 부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적절하게 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풀어갈 수 있어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눈치만 잘 보는 직원을 또 회사는 또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재무팀 같은 경우에는 회사 내에서 법무팀이랑 쌍벽을 이루는 그 꼬장꼬장한 원칙주의자들이 모여있는 팀이기 때문에 회사의 최후의 안전망이기도 하고 회사의 어떤 개념이나 원칙을 수호하는 팀이기도 해서 눈치 보다가 이렇게 휘둘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또 원치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너무 한 명이 휘둘려 버리면 팀도 망하고요. 그 회계팀이나 재무팀이 이제 망하게 되면 회사도 같이 망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웨이트를 그러면 어디다 둬야 되냐? 눈치를 보는 거에 둬야 되냐? 아니면 원칙을 지키는 거에 둬야 되냐? 근데 저는 재무팀에서 제가 일해보고 지원해보고 퇴사도 해본 입장에서는 원칙주의자가 무조건 낫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게 회사의 이익에 조금 더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치를 봐가면서 사실 서로 해준다는 건 개인 간의 이득을 챙겨주는 동료 간의 어떤 인간적인 항목이에요. 근데
회사는 기본적으로 이익 집단이고 이 어떤 개인 간의 이익을 따지기보다는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원칙을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회사가 보기에는 훨씬 더 좋습니다. 물론 들어가서는 뭐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그건 제가 그것까지는 어떻게 해드릴 수 없고 들어가서는 또 눈치껏 알아서 잘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원론적인 부분은 원칙을 잘 지키되 인간적인 부분에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메이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게 제일 나이스합니다. 저는 면접 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관련된 질문인데 잘해주는 직장 상사가 되게 좋으신 분인데 착한 분인데 갑자기 집이 어려워져서 큰 돈은 아니고 회사에서 한 100만 원 정도를 금고에서 이제 가져다가 쓰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정황을 알게 됐어요. 그때 나한테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답은 사실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제가 상사를 일단 설득하고 인간적으로 상사에게 자수하지 않으시면 갖다 놓지 않으시면 저는 이제 원칙에 따라서 신고를 할 수밖에 없다. 저도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사가 설득이 되지 않으면 원칙대로 윗선에 보고를 할 수밖에 없고 해야만 하는 거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제 자기소개서나 면접은 항상 그런 식이에요. 재무팀은 그 둘 중 하나인데 내 역량에 대해서 계속 파고들어요. 너 진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진짜 할 수 있어? 못할 것 같은데 아니야 너 못해 라고 계속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어떤 인간적인 어떤 흔들림 있죠. 어떤 심정 마음이 가고 아유 마음이 아프고 이런 부분이랑 원칙이랑 이렇게 경쟁을 시킵니다. 인간적인 욕심 그리고 업무 원칙 어떤 걸 따를 것이냐 또 인간적인 어떤 또 회사의 어떤 규율 어떤 걸 따를 것이냐 이걸 경쟁시켜요. 회계팀에서는 항상 이 둘 중에 인간적인 부분이 아닌 원칙적인 부분을 따르게 되어 있고 원칙적인 부분을 따르지 않았을 때 회계팀은 실제적으로 업무를 하다가 죄를 짓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입사하기 전에는 무조건 신입사원이잖아요. 무조건 절대적으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원칙을 지킨다고 하는 게 100배 낫습니다. 영상이 생각보다 좀 길어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고 나서 이런 어떤 개념들을 말씀드리는 걸 제가 아까 말씀드린 CJ 대한통운 합격 자소서에 이제 녹여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 영상은 아마 그 영상은 제 생각에는 쪼개서 이 다음 영상에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어떤 자기소개서 이런 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탑재를 하는 것으로 좀 만족을 하고 어차피 이 다음 영상에서 바로 이제 이야기 나올 텐데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실제 작성했던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한번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